시험지 받고 좀 더 할 걸 하지 마시고 시험 전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니까 사실 P&Q는 뭐예요? 정체가? P&Q의 정체는 뭐예요?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한 지름의 제곱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빼서 피타 쓰는 거죠. 그러면 현의 길이의 절반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4배하면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현의 길이의 제곱이. 거기에 다시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 현의 길이가 나오겠죠. 내 말은 이 정도는 그림 안 그리고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지금 우리 학년이 몇 개예요. 원 그려가지고 원의 중심이 0,0인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니까 P&Qn이면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니까 여기 제곱 빼면 여기 제곱이 나올 텐데 그걸 2배 하면 현의 길이의 제곱이 나올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그림 정도는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얘는 5분의 16n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4분의 1 PNQN의 제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뭐가 되겠냐면 16n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6n의 제곱이죠. 맞니? 이것도 4n하고 5분의 16n을 그냥 더해버리지. 그러면 5분의 36n 빼버리면 5분의 4n. 괜찮아요? 합쳐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PNQN은 4를 곱해서 제곱근을 씌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5분의 24n 나오나? 맞죠? 예. 그러하다. 그래서 물어본 시그마는 5분의 24n이니까 그냥 5분의 24에다가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2분의 90이죠.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려고. 80, 36, 216이네요. 별 문제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볼게요.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다. AN은 이미 수열의 정체를 알아요. AN은 어떤 수열이냐면 자연수를 분할을 해보면 짝수 홀수로 분할을 해보면 짝수도 걔가 몇 번째 짝수냐, 홀수도 걔가 몇 번째 홀수냐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번째 홀수도 3 곱하기 n이고 n번째 짝수도 3 곱하기 n이다. 이게 수열 AN의 규칙입니다. 이해하시죠? 맞잖아요? 그러면 AN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홀수는 3배, 두 번째 홀수도 3배. 그러니까 3 곱하기, 그러니까 홀수의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아니고 홀수의 번호가 첫 번째 홀수였고 첫 번째 짝수였으니까 3만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 홀수 번째 위치에서는 3에다 2를 곱하니까 6이 되는 거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짝수, 두 번째 홀수. 3, 3, 6, 6, 9, 9, 12, 12 이런 규칙을 가지고 수열의 항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죠? 그럼 AN 자체는 우리 이미 알아요. 아는 수열이고요. 자, B에는 뭐 한다고 했냐면 AN의 위치, 그러니까 AN의 항의 번호가 홀수 번째 번호면 수열의 항을 부호를 바꿔서 2를 더하고 짝수 번째 번호면 그냥 2를 더해라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곱했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수열의 합은 뭐가 유의미한 것 같냐면 마지막에 끝나는 항의 번호가 홀수냐 짝수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3, 3, 6, 6, 9, 9, 12, 12 이렇게 똑같은 게 가잖아요. 똑같은 게 가는 거니까 부호 바꿔서 2 더하고 그대로 두고 2 더하고 이러면 2개씩 묶어버리면 어차피 4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짝이 맞았을 때 얘기고
짝이 안 맞으면 마지막 항이 그대로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짝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항의 번호, 즉 수열 Bn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 이걸 분할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m이 홀수일 때를 먼저 관찰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m까지 bk라는 거는 m이 홀수는 짝이 맞는다는 얘기야, 안 맞는다는 얘기야?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맞아요. 짝이 안 맞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빼버리면 그럼 총 2n-2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다 2로 취급한 거하고 똑같죠? 왜냐면 같은 값인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인데 2만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n-2를 하면 뭐 한 거냐면 지금 수열 B에 2n-2까지 다 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지막 것만 더하면 돼요. 마지막 거는 홀수 번지 i니까 마지막 수열은 n번째 홀수잖아요? 그러면 3n이었을 건데 그죠? 예, 근데 번호가 홀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이 되고 2를 더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항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an의 점화식을 정확하게 읽어야 이걸 좀 혼동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어요. 호원? 너도 어디 아파? 감기 왔어? 나도 그래. 좀만 참자. 알았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어차피 n-2가 나온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는 n-2가 80에서 90 사이다. 그러니까 n은 82에서 92까지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걸 만족하는 m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m을 쓰고 합을 구하면 힘들잖아. 어차피 m은 n의 합을 2배 하고 마이너스 2를 그러니까 n의 개수만큼 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의 개수가 궁금해졌어. 9개예요. 그죠? 그래서 n의 합을 먼저 정해보면 n의 합은 83부터 얼마까지예요? 91까지죠?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평균이 2분의 83 더하기 91이죠. 항의 개수는 9개잖아요. 예, 얘를 계산하시면 783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m의 합은 783의 2배에다가 2를 9번 빼는 거니까 9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를 계산하시면 1557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m이 홀수일 때 m의 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m이 짝수일 때가 더 쉽겠죠. 이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된다고라? 그냥 잠깐만 4n 그죠? 2가 2n개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4n. 그러면 80에서 90까지니까 n은 20에서 2분의 45까지고요. 맞죠?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죠? 네,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럼 n의 합은 21 더하기 22 그러니까 43이죠. 그래서 m의 합은 86이에요. 얘는 그냥 두 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답이라서 답은 1643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점화식을 읽을 때 그냥 점화식의 규칙을 잘 읽으세요. 다시 점화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요하면 그 수열을 즉시 만들 수 있게끔 처음에 그 점화식을 잘 읽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33번 보겠습니다. 얘는 평면합을 쓰면 조금 편리한 아이니까 평면합을 쓰도록 하죠. 예. NA1이라는 것은 A1이 몇 개 더해져 있다? N개 더해져 있다. 그럼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이게 총 n개 더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n-A2는 A2가 한 개 덜 더해져 있다니까 이걸 더하면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A1 하나만 더 줄게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한 개 덜 더했다는 말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AN-1은 두 개밖에 안 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AN은 하나밖에 안 더해요. 문제는 지금 이걸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더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평면합을 쓰는 이유는 더하는 방향을 달리하면 혹시라도 더하는 과정이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더해보면 얘는 SN이고 얘는 SN-1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S1까지 합이겠네요. 얘가 지금 N 더하기 1, N 더하기 2란 얘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던 거지? 그렇지.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이죠.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이게 인접한 자연수 고배합이죠. 얘가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는 아 이게 3배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얘가 일반항이죠. 그럼 SN은 3N N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10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11 하셔가지고 33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계만에 공식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앉으세요. AI 축전 갔다 왔어? 학교 갔다 왔다고? 뭐지?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연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고민하지 말고. 알겠죠? 문제집 풀 때 고민하세요. 충분히 쉬운 문제로 고민하셔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쉬운 문제를 가지고 평면을 펼쳐서 풀어주면 아니 내 거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 왜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시겠죠? 보통은 하나의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풀이가 있으면 그 이외의 풀이에 관심을 잘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 모의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시겠죠 다들?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자, A에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 수열 B에는 첫 장은 A1하고 일치하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Bn의 규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구하려는 Bn의 항의 번호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맞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AN에다가 이전 항을 더해라. Bn의 이전 항을 더해서 써라. 이런 얘기고 3의 배수이면 AN을 빼서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N을 위에다 깔아놓고 뭔가 좀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냥도 쓸 수 있겠지 않냐? 고마워. 그냥 한번 써보자. 자, B10이 A10이라고 했으니까 B10을 한번 써보려고 해보자고. 또 이러네 이거. 자, B10을 쓴다고 하면 얘는 일단 A1으로 시작을 하죠. B1이 A1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A1에다가 지금 내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지금 B10을 지금 쓴 건 아닌 거지. B10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B10은 B1에다가 이제 B2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B2를 결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B2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A2를 더하라고 얘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구하고 싶은 Bn항의 그 항의 번호가 중요한 거야. 그게 3의 배수냐 아니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2를 더하는 겁니다. 이제 B3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B10은 아직 쓰면 안 되고 좀 이따 쓸게요. 알겠죠? B3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현재 구하려는 항의 번호가 얼마예요? 3의 배수죠. 그러면 A3를 빼라는 얘기니까 A3를 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마찬가지 A4는 더하고 A5도 더하고
A6은 빼죠. 그리고 A7 더하고 A8 더하고 A9을 빼고요. 그리고 A10은 더하게 되면 이것까지 완료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B10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정화식을 잘 읽어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예. 읽어내는 것도 훈련을 잘 하시면 더 잘 읽어낼 수 있다. 보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9개까지만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 3개는 3A1 아니다. 전체 다 봐가지고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첫 장에다 공차를 개수만큼 더해서 등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장 하나, 여기에서 첫 장 하나, 여기서 첫 장 하나. 공차를 무시하고 나머지 첫 장만 다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A1.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차를 생각할 건데 여기에서의 공차는요. 1개 더하고 2개 뺐죠. 하나 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공차는요. 7개 더하고 5개 뺐죠. 맞잖아. 네, 그러니까 2D예요. 공차의 개수는 요 숫자를 1씩 줄이면 돼요. 그럼 더해진 공차의 개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 거는요. 13개 더하고 8개 뺐니? 맞아? 그러면 이 5D인 거잖아.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알겠지? 그냥 얘를 하나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게 A10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교롭게 내가 0이어야 되네? 마지막 A10 더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그러면 A1이 얼마다? 마이너스 2D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차피 B10은 A10이니까, 그죠? 예.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B8만 구하면 되겠죠? B8은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마이너스 A6 플러스 A7 플러스 A8.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보고야 되겠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까? A1은 몇 개예요? 4개네. 그죠? 고마워. 공차 한 방에 가볼까 이제? 이게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원래 이제 1을 빼야 공차의 개수 나온댔잖아. 1 나중에 빼도 되잖아. 그러면 1, 2 더해 3, 3에 3 빼면 0, 다시 4, 5 더하면 9지, 6 빼면 3, 3에 7 더하면 18, 18이지. 총 18인데 7개 빼야 되지. 맞아? 맞겠니? 다시 할게. 18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 그럼 11D였나? 유치원 계산하고 다르네? 4개 빼야 돼. 응? 공차 4개 빼야 돼. 4개를 빼야 된다고? 아 그러네. 저거 마이너스니까 이게 더 헷갈린다. 그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냥 공차의 개수를 세는 게 나은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 0개, 처음에 0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D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D 3개씩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3개, 4개, 7개, 6개, 5개 뺐으니까 플러스 2D. 그죠? 그리고 6개, 7개니까 13개. 이게 낫네. 이렇게 합시다. 네. A1이 마이너스 2D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6D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B10만 계산하면 되는데 B10은 어차피 A10이에요. A10은 마이너스 2D 플러스 9D죠. 첫째 항 더하기 공차 9개. 그러면 7D예요. 그러니까 답은 7분의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35번 볼게요. 수열 AN에 대해서 SN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점화식을 주고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점화식을 얼추 보면 뭘 시도하고 있냐면 SN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SN 여기까지 있었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SN을 삭제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AN 구할 때 여러분의 머리를 스치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합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때 AN이 바로 필요하니까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대신에 이런 제한 조건이 붙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AN을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냥 SN만 소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더 편합니다. 야, 니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은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을 주로 쓰지 AN-1과 AN 사이의 관계식은 주로 쓰지 않아. 왜 그랬어요? 이유가? 이유를 몰라? AN과 AN-1의 관계식은 n이 2부터 성립하잖아. 근데 AN 더하기 1과 AN의 관계식은 n이 1부터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수열 문제를 다루면 보통 정의역을 뭘 설정을 해요? 자연수를 설정을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 그럼 되도록이면 내가 무의식 중에 자연수 정의역 선택했어도 답이 틀리지 않게끔 식을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존나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매번 높은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처음에 식을 선택할 때부터 n과 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웬만하면 자연수 가지고 문제가 풀리니까 훨씬 덜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n과 n 더하기 1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얘도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을 2번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여기서 빼면 뭐 남죠? 감사합니다. 뭐 남아요? 2an 플러스 1 남는 거 아니에요? n 플러스 2, 1, 그치? 그리고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맞니?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마사고 마사 되는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 얘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an 더하기 4가 돼서 여기가 4예요. 무슨 꼴? PQ 꼴. 서윤 무슨 꼴? 알파 얼마야? PQ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자, PQ꼴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네. 이제 점화식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PQ꼴의 점화식이나 PQR꼴의 점화식은 매우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고, 더우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에어컨 바람 좀 더 세게 올릴게. 이렇게 안 춥지? 자,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니라 뭔 뜻이에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점화식에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 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아는 점화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점화식의 형태로. 얘는 내가 아는 점화식을 뭘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냐면 등비수열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N이 있고 우변에 PAN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똑같은 수랑 똑같은 수를 넣어서 전개해서 저걸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해보면 여기 n 더하기 1이요. 똑같은 수를 넣었으니까 얘는 n번째 항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니까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P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얻는 등비수열로 해석한 거고, 아 그러니까 이건 AN에 대한 등비수열은 아니고 AN 더하기 뭐 이 동그라미에 대한 등비수열인 건데, 맞아요? 걔를 전개해서 만들어낸 점화식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거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동그라미 대신에 뭘 많이 쓰냐면 알파를 많이 써요. 그리고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많이 써요. 왜 마이너스를 많이 쓰는지는 일반항을 구해보고 나면 바로 납득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저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PAN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1 마이너스 P알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Q가 되기만 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다? 1 마이너스 P분의 Q다 이렇게. 요걸 좀 외우면 좋겠다. 이걸 좀 외우세요. 외우면 좋겠다. 왜냐면 PQ 걸 점화식이 나왔을 때 이걸 등비수열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차피 수투 끝나면 미적분 시작하죠. 미적분의 첫 단어는 뭐예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PQ 걸 점화식을 제시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기 시키거든요. 그런데 보통 극한값이 저 알파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PQ 걸 점화식 뜨자마자 답은 얼마다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미적분 가면 또 외워야 되니까 그냥 지금 외워. 지금 외워서 미적분까지 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외우라고 하면 난 그냥 이렇게 이거 외워가지고 전개해서 맞출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수 감각이 좋은 애들은 진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얼마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근데 항상 예쁜 숫자가 나오는 보장이 없잖아. 저 알파 값이 막 무리수 막 섞여가지고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어차피 추측 못해. 어차피 추측 못하니까 이걸 좀 외우세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등비수열로. 그럼 AN-알파의 첫째 항은 얼마예요? A1-알파고 공비는 P죠. 그럼 이거 N-1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AN은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N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통째 0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것 자체가 극한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왜 저길 마이너스 연결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극한을 구할 때 알파 자체가 극한이기 때문에 저기를 플러스로 써버리면 더 불편하죠.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뭐 이항 했을 때 이제 문자의 부호가 플러스 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마이너스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보고 알파를 구해보면 얼마죠? 마이죠. 그러니까 쟤는 AN 더하기 1 플러스 2는 3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뭐 해보면 알지? 전개해보면 알잖아. 전개해서 저게 안 나오면 틀린 거야. 아 근데 이 상태로 풀이를 진행하는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만약에 내가 알파를 너 어디서 잊었어. 얼마나 찍어볼까 찍었단 말이야. 그럼 전개해가지고 이거 아니네? 이건가? 몇 번 하다 보면 또 맞춰요. 그렇게 했잖아. 그지? 보통은 좀 예쁜 숫자를 주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절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N 더하기 2라는 건 첫째 항 얼마예요? A1 얼마냐? 1 나와있지. 그러면 3이네. 그럼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이죠. 그래서 A는 얼마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PQ걸 점화식 해석은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PQ걸하고 PQR걸 두 개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저의 체감상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 중에 90%는 PQ꼴입니다. 나머지 한 8%가 PQR입니다. 나머지 2%가 기타입니다. 아시겠죠? 기타에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 다양한 애들이 기타로 나오니까. 이 두 개라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가고요. 37번. 수학적 귀납법 증명을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올 것 같지? 아니야, 내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감점을 하기가 졸라 좋아요. 너 빼먹었어 마이너스 1점. 뭐 빼먹었어 마이너스 2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하게 다들 시험을 잘 보는 어떤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점수를 빼먹을 문제를 하나 넣는 게 좋지. 그리고 애들이 이걸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쓰는 애들도 드물기 때문에 선생님 점수를 까면 그냥 다들 납득한단 말이야. 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러면 등급 구분하고 변별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는 하나 정도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고, 되도록이면 평상시에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감점이 전혀 안 당하게 풀이를 쓰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은 자연수에 관한 명제에서만 쓸 수 있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고? 끄덕끄덕이 첫 번째로 할 일이야?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야? 주어진 명제가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입니다. 제가 방금 최소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 명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3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3에 대해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최소의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함을 보인다는데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나는 귀찮아서 1은 1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좌변 n에다 1 넣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1이다. 그리고 우변도 n에다 1 넣어보면 1이다. 그러니까 성립한다. 됐죠? 됐잖아요? 네.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지, 지아야? 알겠어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무엇을 이용한 증명 방법이냐면 자연수의 정의를 이용한 증명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연수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자, 여러분 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생 왔어. 형, 누나, 언니, 오빠 자연수가 뭐야? 그러면 귀찮아 지금 아이 그러지 말고 알려줘. 자연수가 뭐야? 1, 2, 3, 4 동생이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8 이러다 이제 둘 다 수명을 다해서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1은 일단 자연수야. 그지? 그 다음에 K가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물론 초등학생한테 설명하기 힘들죠. K 더하기 1도 반드시 자연수야. 그럼 이제 얘가 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1 더하면 2도 자연수구나. 1 더하면 3도 자연수구나. 4도 자연수구나. 그럼 나는 죽지 않았어. 동생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증명이 뭐냐면 1에 대해 성립함을 보였다는 건 2에 대해 성립함을 보인 게 아니에요. K에 대해 성립함을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즉 K가 자연수일 때 K 더하기 자연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딱 하나만 보이면 방금 내가 1일 때 보였잖아. 그러면 2일 때 되는 거고 3일 때 되는 거고 4일 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라서 이걸 보는 사람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모든 자연수에 참여면 보이는 게 아니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그냥 쳐다보면 너 이거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명 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쓰는 식은 반드시 참입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내가 이런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2k-1 하고 i 더하기 k-1 제곱은 k-1 세제곱 더하기 k의 세제곱. 이것이 참이에요. 그럼 이것이 참이고 우리는 뭘 보이는 거죠? n 대신에 k 더하기 2를 넣었을 때도 이게 참임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n 자리에 k 더하기 2를 넣은 식을 보일 텐데 왼쪽을 만들어서 오른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을 만들어서 왼쪽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건 시그마니까 제 생각에는 양변에 뭘 더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기도 모양이 바뀌니까 그냥 이건 좌변을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목표가 이거예요. k 더하기 1일 때 저 식의 모양을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i는 여기가 이제 2k 더하기 1 돼버리죠. 그리고 i 더하기 k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뭐 한다고 했어요? 이게 반드시 참이니까 이걸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좌변의 모양을 바꾸려면 일단 2k 더하기 1인 거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i는 1부터 2k-1로 내 맘대로 고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고친 게 아니고 실제로 2k하고 2k 더하기 1 넣었을 때는 따로 더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2k를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k제곱이고 그리고 2k 더하기 1 더하기 k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 좌변 거우변 똑같은 거예요. 감사해요.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녀석이 k-1제곱이 아니고 k제곱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k-1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2k-1 i 더하기 k-1의 제곱이라고 제 마음대로 식을 바꿔버렸어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실제로 저는 뭘 한 거죠? 이건 i에 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k-1 제곱 곱하기 2k-1을 더한 겁니다. 그럼 걔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원래 있었던 k 제곱 곱하기 2k-1도 별도로 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1의 제곱 2k-를 빼줘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더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시그마 있었던 k제곱 2k-1은 더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하고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자, 이때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야겠지. 왜냐면 저기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잖아. 이걸 이용할 건데 이거의 모양이 나왔잖아 지금. 그지?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2k-1로 묶으면 이거네. 맞죠? 맞잖아. k제곱에서 k-1 제곱하면 2k-1이니까 2k-1의 제곱이 되죠. 맞잖아 친구들아. 아 그리고 지금 이 시그마밖에 안 썼죠. 제가 지금 안 쓴 게 있잖아요. 뭘 안 썼어요? 이 뒤에 있는 거 안 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도 달려있냐면 2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도 달려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같은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에 썼던 건 이거밖에 안 썼던 거예요. 이 뒤에 건 달아줘야죠. 그러면 여긴 여전히 그대로 두고요. 필요한 모양이니까 나머지만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얘랑 얘 계산하자고 더해서 누구 나와? 6k의 제곱 더하기 2 나와요? 됐죠? 자 이제 이거 진짜 써먹을 거야. 이제 이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식은 k-1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세제곱 더하기 6k의 제곱 더하기 2예요. 이걸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k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을 얻는데 웃긴 거 뭐냐면 진짜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야. 왜냐면 결국 내가 알고 싶을 때 항상 어디서 뭘 생각하라고 했어?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이 식을 상상하라고 했지.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이 식은 뭐가 되죠? k 세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증명 과정에 이걸 갖다 놓지만 실제로 뭘 하는 행위냐면 얘를 가지고 이거 만드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얘가 돼야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얘를 쓴 다음에 얘를 전개해서 비교한 거야 그냥. 아 똑같네. 그럼 증명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박스 넣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하라고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못 만들고 있어.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난 이걸 원했다고 얘겠지. 얘가 아니면 계산이 틀린 거야. 중간에 논리는 정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차피 뭐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두 개 놓고 전개해서 비교해서 같으면 아 난 맞게 했구나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가 길어지니까 이러고 막 그냥 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게 돼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면 굉장히 크게 감점해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식이 다 맞았어도.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아시겠죠? 예. 편의상 이렇게 그냥 쓸게요, 대충.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증명 중에서 이게 등호일 때 증명이었잖아요. 등호일 때 증명이 훨씬 쉬워요. 왜냐면 등호일 때 증명은 왼쪽을 니네가 희망하는 모양을 쓰잖아, 이렇게. 그럼 오른쪽도 반드시 희망하는 모양이 나오거든. 그렇지 않으면 참 명제가 아닌 거라서 어차피 뭐 그러지 않은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산 틀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가운데가 부등호라고 하면 왼쪽의 모양을 바꿨어요. 근데 오른쪽이 내가 예상하는 모양이 안 나와. 왜냐하면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럼 예상하는 모양을 옆에다 다시 쓰고 그 둘을 빼서 대승관계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A보다 B가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증명하려고 했는데 너네는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쪽을 썼더니 여기가 이상한 게 나오네? 근데 얘 둘 사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이 조금 더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태우?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